음소거가 안 풀렸었네요. 이제 들리시죠? 자, 제가 드린 링크가 파이썬 풀 그래머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걸 보고 저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나중에 볼 거고요. 자, 한번 보게 되면 그 전부터 할게요. 이게 이제 파이썬 랭귀지 레퍼런스예요. 파이썬의 랭귀지 레퍼런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많은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파이썬 언어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게 이제 여기 있는 IDL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코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문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파이썬 문법을 보고 많은 개발자들이 그 문법대로 실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 전체적인 그래머 한번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문법의 전부예요. 만큼.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언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은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 뭐 데이터 모델 해가지고 오브젝트, 뭐 밸류, 타입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속에 관한 거고 스페셜 메서드 네임, 그다음에 코루틴 이래가지고 요약들 설명이 나오고 이 중에서 저희들은 요거 본 거예요. 사실은 요거 좀 보고 요거 좀 보고 그리고 엑스큐션 모델 해가지고 네이밍 앤 바인딩 요거 조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의 일부, 또 심플 스테이트먼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만큼. 그리고 이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다, if다 여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금씩 변해요. 문법에 대해서 변하거든요. 버전마다 문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교재에서 썼던 용어랑 여기랑 달라질 수 있어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그러면은 어사인먼트 익스프레션은 뭐지? 어사인먼트 여기 나오네. 이게 3.8부터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전에는 요것만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법이 3.8부터 바뀌었죠. 잠깐만요. 좀 7로 한번 가볼게요. 다르죠? 여기가. 지금 이게 3.7 버전이고요. 제가 복사 좀 할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3.7은. (3.9) 버전 보면 바뀌어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거나 학습을 누구에게 그 가르쳐 주시거나 하셨을 때 버전에 대한 언급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3.7 버전 기준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3.9 뭐 이런 버전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또는 그 버전에서는 무엇이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언급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3.7에서는 익스프레션이었는데 여기서는 어사인먼트 익스프레션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어사인먼트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어사인먼트 하면서 익스프레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들이 그 익스프레션하고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조금씩 봐야 돼요. 자, 7가지 다 외우셨어요? 7가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여기도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어요. if, while, for, try, with, 그 다음에 function def, 클래스 def 나오죠. 근데 저희는 그냥 키워드로 def하고 클래스라고 외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어싱크 나오는 것들은 지금 같이 안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건 7가지다. 어떻게 7가지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자, if, for, while, 그 다음에 try, with, def, 클래스 외우셔야 돼요. 우리들이 주로 쓸 거는 요 3가지고요. 배울 거고, 그 다음에 with도 꽤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리소스 쓸 때 리소스 자동 반납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주 쓰고, 함수 만들 때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함수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남이 만든 것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빈도가 요만큼 5개는 높아요. 자주 써요. 프로그램 코딩 하면서. 근데 귀찮아요. try라는 거. 그 아까 왜 그 오류 메시지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표시 안 되고 내가 예외 처리할 때 쓰는 건데 귀찮고, 클래스는 특별한 작업할 때 뭐 GUI 작업을 한다던가 프로젝트 할 때 좀 쓰는 편이지, 보통 작은 프로그램 짤 때는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은 심플 스테이트먼트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와는 달리 콜론이 없습니다. 대신에 세미콜론으로 나열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나열한다고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좀 이상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심플 스테이트먼트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심플 스테이트먼트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어사인먼트라는 단어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름에다가 객체 연결하는 걸 어사인먼트라 그랬었죠? A = 1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다가 본인이 아는 것이라든지 기억나는 것 자꾸 써주시면 좋아요. 대화하듯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럼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그먼티드라는 것은 뭐냐면, 가서 여기 있구나. 우리가 뭐 A는 10 할 수 있는데요. A 플러스는 2 할 수 있죠. 이거 연산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넣어주는 이런 형식이 어그먼티드 어사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사인먼트 얘가 어그먼티드 어사인먼트고, 여기 나오는 얘는 뭐냐면은 그 annotated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설명 주려고 쓰는 건데, 얘는 함수에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함수 보면서 좀 보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이 키워드예요. 얘네 어사인먼트 뒤에 붙어 있는 얘네들 말고, 얘네 3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얘네들이 키워드예요. 아니, 키워드는 또 무슨 말이지? 자, 우리 처음에 랜덤 해가지고 로또 번호 받는 거 생각나세요? 했나요? 안 했나요? 랜덤에서 샘플링 하는 거. 그래가지고 1에서 45 범위에서 6개. 이렇게 할 때 요 인풋 썼거든요.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로또 번호 나왔죠. 또는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 루트 해가지고 2 나오잖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하거든요.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자꾸 눈에 익히셔야 돼요. 얘도 지금 키워드고요. 뭔가 의미 있는 단어란 소리예요. 콜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심플 스테이트먼트라는 겁니다. 얘도, 얘도, 얘도. 그런 것들이 뭐뭐가 있냐면,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델, 글로벌, 논로컬, 어설트, 일드, 레이즈, 임포트, 컨티뉴, 브레이크, 리턴, 패스. 얘네 왜 까만지 아세요? 얘네랑 같이 배울 거예요. 얘네랑 같이 배울 거예요. 얘랑 얘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심플 스테이트먼트는 키워드가 많아요. 의미 있는 단어, 의미 있는 단어. 물론 얘네들도 다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근데 콜론이 있는 거고 얘는 콜론이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있고 배워나갈 거고. 자, 그러면 제일 헷갈리는 게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만 확실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얘네가 컴파운드고 키워드로 된 것들은 심플 스테이트먼트고,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 종류 다 심플 스테이트먼트고,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얘도 심플 스테이트먼트라고요. 얘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딱 하나, 익스프레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얘도 심플 스테이트먼트의 종류인데 좀 독특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그럼 얘가 누구냐? 하나의 객체로 evaluate 될 수 있으면 익스프레션이다.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하나의 객체면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면, 오브젝트면. 우리 첫날 엄청 힘들게 했죠. 오브젝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는 10이라고 돼 있고 여기다가
A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익스프레션이에요. 왜냐면 객체는 객체 연산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객체는 점 찍어서 자신의 메서드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A는 객체고 객체면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별 다르게 생각하실 거 없이 한 개 오브젝트가 될 수 있으면이에요. 오브젝트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A는 정수 객체잖아요. 딱 보시면 A는 정수 객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익스프레션이에요. 자, 익스프레션의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3 더하기 4 출력되죠? 익스프레션이에요. 7이라고 하는. 3 더하기 4가 무슨 익스프레션입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객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7 값을 갖는 정수 객체라는 거죠. 연산의 결과가 객체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밸류에이트 된다 그러잖아요. 객체로. 그러니까 얘도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것도 익스프레션이죠. 3보다 2가 크다. 그러면 true나 false가 나오거든요. 비교는. true. 그러면 true인지 false인지를 나타내는 bool 타입의 객체예요. 얘는 값을 갖는 bool 객체죠. 얘는 정수라고 하는데 얘는 부울 객체라고 써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true false는 부울. 자, 이거 뭐예요? 오랜만에 만났죠? 리스트 객체죠? 맞아요. 출력되잖아요. 객체만 출력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 객체예요. 우리는 이게 리스트라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1, 2, 3이라고 했을 때 A의 0.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A의 0 하면 뭐가 나오는지? 맞습니다. 1. A의 첫 번째 1. 좋아요. 그러면 얘도 int 1값에 가는 정수 객체인 거죠? 얘도. 자, 요거 결과 예측할 수 있으세요? 아니 안 배운 건데 어떻게 하세요? 얘네하고 소통하는 법을 아셨나요? 그렇죠. 짜라면 못 짜도 읽을 수는 있다. 그렇죠. 맥스 하니까 뭔가 큰 값 찾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찾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감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얘는 7 값을 갖는 정수 객체.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을 해서
그 결과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게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익스프레션. 별거 아니에요. 익스프레션. 왜? 쟤는 보면은 1이라는 걸 가져오는 애거든요. 얘는 리스트고, 얘는 true고, 얘는 7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객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 객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타입을 얘기할 수 있나요? 타입을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객체인 걸 아신 거죠. 얘는 정수야. 이렇게 알면. 안 배운 것도 해봐야지. 사실 연산자 안 배웠지만 많이 보신 거죠. 얘는 무슨 값을 갖는 무슨 객체일까요? 맞아요. 20값을 갖는 정수 객체예요. 출력하면 20이에요. 어려운 것도 갑니다.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요. 6 나누기 4 해봅시다. 6 나누기 4. 자, 6 나누기 4. 짠! 1.5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6 나누기 4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왜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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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값을 갖는 얘는 실수 객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익스프레션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함수거든요. 함수는 결과를 갖다가 돌려주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을 가지고 보통 그 결과 값을 갖는 무슨 객체 하죠. 말 나온 김에 아까 우리 프린트 했잖아요. 얘는 하이라고 찍잖아요. 그럼 얘는 문자를 갖는 걸까요? 라는 건데 잘 보세요. 하이는 프린트가 동작한 거고 프린트의 리턴 값은 프린트가 누구니 무슨 타입이니 물어보면 넌이에요. 프린트는 돌려주는 객체가 넌이라는 거예요. 저 넌이라는 것은 없음이거든요.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넌은 객체예요. 사실은 넌 객체. 그래서 얘는 넌 객체예요. 프린트는 넌 객체예요. 하이는 프린트가 동작을 하면서 화면에 보여준 애고요. 프린트 자체는 무슨 객체니? 넌 객체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함수에서 볼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구경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앞으로 배울 거니까. if a는 10하고 if a가 5보다 크면 아까 했었죠. 프린트 a가 5보다 크고 자 else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 a가
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가 5보다 크면 A가 5보다 크다고 출력하고 이게 아니면이라고 해석해요.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 얘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예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쓰고 동작은 가능한데 여기다가 객체로 만들려면 우리가 괄호를 쓰잖아요. 안 돼.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객체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니까 당연히 객체가 아니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프린트 써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원래는 프린트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요. 얘랑 똑같은데요. 이걸 객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객체인가요? 이름에 들어가면 객체예요. 객체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이름을 붙여보는 게 있거든요. 이름은 객체에다가만 줄 수 있는 것이라서 X 이퀄 해가지고 이 뒤에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걔는 객체예요. 익스프레션이에요. 동작하죠. 얘랑 똑같은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고 여기서도 어떻게 바꾸냐면 똑같이 바꾸려면 이거거든요. 지금 A가 5보다 큰 경우 X를 A가 5보다 크다로 하고 아닌 경우 X를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 요거랑 100% 일치. 그런데 얘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고 얘는 심플 스테이트먼트 중에서도 얘는 익스프레션이고 요렇게 따지면 심플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이 아닌 요거 자체는 X도 객체고 이 옆에 있는 것도 객체 따로따로 맞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이 정도 표현은 다른 언어도 있어요. 이 정도 표현은 다른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익스프레션들이 존재하는 게 파이썬이에요. 볼까요? X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이름. 여기 있는 게 문자열. 여기 있는 게 문자열. 어떤 녀석인지 다시 말씀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외따옴표나 쌍따옴표나 이렇게 붙어있으면 문자열. 이런 거는 이름. 문자열도 연산이 돼요. 문자열은 어떤 게 되냐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돼요. 이거는 동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만큼이 그냥 문자열 상수예요. 이만큼이. A하고 O하고 크기 비교하거나 이런 일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문자열, 메시지 우리가 보는 그냥 문자열이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문자열 연산이 없어요. 문자열 연산은
이런 게 문자열 연산. 문자열 파이썬을 3번 곱해. 물론 파이썬 3번 곱해보다는 보통은 요런 거 만드느라고 많이 쓰죠. 이렇게 패턴 같은 거 만들어서 쓰고 할 때 많이 쓰고, 또는 문자열 덧셈,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로 만들 때 쓰고, 이렇게 2가지. 얘네들은 리스트나 튜플도 이런 연산 다 할 수 있고요. 오케이. 얘네도 익스프레션, 얘네도 익스프레션입니다. 참고로 얘도 익스프레션이고, 요렇게 하면은 심플 스테이트먼트 중에 어사인먼트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뜯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다고 했었는데, 또 뭐가 있냐면 df add a, b 콜론 return a 더하기 b. 아까 요거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고요. 얘는 심플 스테이트먼트. 심플 스테이트먼트 중에서도 얘는 30이라고 값이 찍히니까 익스프레션이에요. 함수 호출은 다 익스프레션이에요. 함수는 리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떤 익스프레션인지 아세요? 30 값을 받는 정수 객체조. 자, 쟤를 왜 보여드렸냐면 얘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요, 이름 없는 함수라고 해요. 이름 없는 함수. 함수예요. 얘랑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10하고 20을 주면 30을 반환해 줄 거란 얘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어서 바로 써먹어요. 웃기죠?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함수는 함수인데 이름이 없는 이유인 거죠. 얘는 익스프레션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익스프레션입니까? 이름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쓰는 방법도 똑같아요. 얘는 익스프레션이고, 이퀄 돼서 에데다 넣으면 심플 스테이트먼트고. 그래서 얘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지금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익히자는 게 아니고요. 이퀄 해가지고 이름을 줄 수 있으면 익스프레션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션 가서 종류들이 있는데, 방금 봤던 조건 결과의 참거짓에 따른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누구라 그랬죠? A 빼기 B, B 빼기 A 다 되죠. 다 되죠. 더하기만 보여드려서 그런 거예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누가? 얘가요. 얘가. 이만큼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다가 x는 한 다음에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객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add equal한 다음에 람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한 용어가 그냥 람다네요. 람다 표현식.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람다 익스프레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씩 배울 거고 이 중에서 이름 자체도 익스프레션이다. 표현식 아까 우리 0x1, 2 이런 것도 다 익스프레션이다 라는 뜻이고요. 엔클로저스가 이제 우리 리스트나 튜플이나 셋이나 딕셔너리 묶음교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속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요거 요런 것들을 말해요. 함소출력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자들 단항, 이항 연산자들 요거 배울 거고 요거 받고 연산자 중에서도 우리 바이너리 아리스메틱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 있죠? 요거 본 거예요. 요거. 컴패리즌 뭐였어요? 크다, 작다 이런 것도 본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들 좀씩 보도록 하고 요 파워가 아까 왜 거듭 제곱 이 n승 보여드렸던 별 2개 있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콤마로 구분된 익스프레션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튜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종류를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고 얘는 특징을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씩 배우시면서 나중에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얘도 객체. 얘도 객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아니라 심플 스테이트먼트. 이퀄교의 왼쪽은 이름, 오른쪽은 객체인 거예요. 익스프레션. 오브젝트라 쓰고 익스프레션이라고 읽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테이트먼트하고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얘는 지금 한번 학습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배워나가실 건데 오늘은 요 조건문에서 요거 살짝 보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여기 if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보고 오세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고 오시는데 쉽진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조금 과한 면이 있기는 한데 뭐냐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막 이런 것도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거.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번역될까? 이런 것도 써놨는데 나중에 알고리즘이라는 걸 할 것이 아니라면 뭐 성능은 그다지 따지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좀 제가 멘트를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어떻게 봐라.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요거 하나 해석하고 마무리 좀 짓죠. if statement는 하고 써 있는 거죠. if라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if라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객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콜론이 오고요. 우리 호텔에 스위트룸 있죠? 스위트가 아니고 똑같은데 스위트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잘 갖춰져 있는. 스위트가 뭐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기 파파고. 스위트룸 나갔다가 스위트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연결된 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스위트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의 동작을 할 수 있는 뭐 문장,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if는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이 참이면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게 아까 뭐였죠? 기억나세요? 요거 해가지고 별. else if는 몇 번 이상? 그렇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쓴다고 했을 때 여러 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else if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사실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else if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트 신청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데이트 신청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아요? 이런. 알겠습니다. 재은님, 예, 받아보셨군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밥 먹자고 밥 사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선배 밥 사줘요. 그거를 데이트 신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주로 밥 먹자고 해요. 우리 그리고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제 뭐, 야, 삼겹살 먹으러 갈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 보통 이러죠. 뭐, 점심 같이 먹을래? 그러면 좋아라고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이따 봐? 아니죠. 그렇죠. 뭐 먹을래? 자, 그런데 여자분들이 대답을 명쾌하게 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아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무거나. 그럼 이제 남자분들은 메뉴를 생각해야 돼. 그쵸? 스파게티 먹을래? 면이잖아, 살쪄. 그러면 회 먹을까? 그렇죠.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프로그램 짤 때 else if라는 거는 짜장면 먹을래? 아니. 그러면 짬뽕 먹을래? 아니. 그러면 피자 먹을래?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자꾸 나오면 프로그램 성능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윈도우에서 초기에 PNP,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드라이브 설정 안 해도 알아서 찾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몇몇의 프로그램에서 이상하게 어떤 마우스는 잘 인식이 안 돼, 동작이 느려 라던가 막 이러면 사실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찾는데 if else로 찾는 거죠. 수백 개의 모델 중에서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else if를 프로그램 짠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 사항이 있었을 때 그 메뉴를 갖다가 뭐니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차라리 뭐 메뉴판 같은 거 보여주면서 선택해, 이게 편하잖아요. 자, 어쨌든 요거는 0개 이상이지만 그냥 1개 정도만 쓰시죠 라는 느낌이고,
이건 뭐예요?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죠. 그럼 여기서 필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필수예요. if는 필수란 소리예요. 하지만 else if나 else는 안 쓸 수 있는 거고, else는 쓴다면 한 번만 맨 마지막에 쓰는 거고, else if는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거죠. 구조 보이세요? 자, 이 sweet라는 것도 잠깐만요. 그 녀석이 또 대단하죠. 아, 복사 붙여놓기가 안 되네. 잠깐만요. 살짝 이해가 되시면 정말 좋네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얘네들이. 자, 혹시 중간에 11시 넘어서 바쁘신 분들은 먼저 슬쩍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보면 우와, 스위트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심플 스테이트먼트 하고 뉴라인 또는 뉴라인, 인덴트, 스테이트먼트들 한 개 이상 디덴트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 리스트가 뭔가 그랬더니 심플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얘는 0개 이상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 중간에 나오는 건 뭔가 봤더니 심플 스테이트먼트가 반복되는 건데 앞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프린트 A, 프린트 B 뭐 이런 거, 프린트 C 얘가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A는 10, B는 20, C는 30 이런 것도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라고요. 심플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이런 심플 스테이트먼트가 세미콜론으로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이 형식을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나오고 뉴라인은 줄 바꾸면 엔터 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뉴라인은. 이거 다 하고 줄 바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위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줄까지 바꾸면 스위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파이썬 같은 거 보면은 그 자동으로 문법 체크하는 도구에서 맨 마지막 줄은 사실 엔터키 안 치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의 끝에서. 근데 안 치면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스위트가 안 됐다는 거지. 줄 바꿈까지 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문법 체크하는 거. 또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 if a가 5보다 크면 한 다음에 엔터키 치고 들여쓰기 하고 스테이트먼트 쓰고 didn't. 그러면 스테이트먼트는 뭡니까? 심플 스테이트먼트에 뉴라인 하는 것 또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얘네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근데 우선 오늘 이제 복습하실 때 뭐 BNF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 보셔야 될 거고.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큰 분류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는 영상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if의 사용이나 if else, if else, if else.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이제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별도의 여기 문장에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 보면은 didn't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didn't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if a가 5보다 크면 엔터 치고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하고 내어 써야 돼요. 내어 쓰고 그리고 els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else if. 그리고 else if 다음에는 여기 또 익스프레션 있잖아요. a가 10보다 작다. x는 b. 아이고, 엔터 치고 내어 쓰고 else 콜론 x는 c.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용주님께서 질문 주신 거 잘 주셨고, 여기도 요렇게 쓰는 게 좋죠. 자,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오류나진 않죠. 하지만 여기는 2칸, 여기는 4칸. 이런 거는 안 돼요. 항상 인덴트 하는 것의 개수를 4개로 하셨으면 4개, 2개로 하셨으면 2개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괄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스프레션에서 괄호의 역할이 그 연산 우선순위 바꾸는 역할로 쓰이거든요. 쟤도 연산자예요. 연산에서.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어떤 언어에서는 필수로 쓰는 데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저 괄호의 역할은 파이썬에서의 역할은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는 콜론이 없어서 동작에서 오류가 났던 거고 오류는 없어요. 예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거 얘기 드렸고 그쵸. 근데 룰이 뭐 콜론 다음에 들여쓰고 그 블럭 내에서의 룰이에요. 그 블럭 내에서. 오케이. 어떤 데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콜론 없는데 들여쓰기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동작을 하거든요. 오류 안 나거든요. 어떤 데서는 또 오류를 내기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입니다. 그런 어떤 임의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써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쪽에서 임의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랭귀지지만 약간 동작이 다른 것들이나 제공하는 함수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디스플레이도 여긴 있었는데 우리 이쪽 환경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오류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쪽에선 어떤가 한번 볼까요? 아, A가 없대. 여기서도 오류는 없네요. 얘는 C파이썬. 파이참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문법을 체크하는 도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주 작은 것도 다 찾아내요. 식스 말고.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파이썬 코딩 규칙이거든요. 문법. 그러면은 4의 배수로 쓰면 좋겠는데 왜 4의 배수가 아니니? 그럼 좋다. 4의 배수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죠. 이 뭐죠? 밑줄 표시 막 나온 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의 배수로 넣어주면 문제가 안 될 거고 여기도 보세요. No new line at the end of file. 실제로 하나의 스위트가 되려면 엔터키가 필요한데 또 엔터키 안 넣어줬어. 그리고 엔터키를 넣었는데 쟤네가 자동으로 들여쓰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들여쓰기해서 끝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법 체크를 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막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이트 스페이스 쓰지 마. 콜론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문법을 확인하는 툴 같은 것을 같이 제공하는 이런 도구를 쓰게 되면 코딩 습관을 좀 기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화이트 스페이스 좀 넣어줄래? 오퍼레이터 사이에. 알았어. 막 이름도 대문자로 주면은 얘네가 막 뭐라고 해요. 이건 오류고 소문자 얘가 없다는 오류고. 또 여기는 뭐라고 안 하네. 함수 이름만 주나 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표시도 안 나야지 예쁜 코드. 예쁜 코드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틈틈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군요. 자, 저도 사실은 그 배우면서 학교 다닐 때 동작에 급급하고 그냥 프로그램 짜는데 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를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 언어를 파이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랭귀지 레퍼런스를 본 거고 근데 거기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 봤는데 랭귀지에 대해서 어렵게 배우지만 어떻게든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동작을 안 해? 이건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코드 작성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요만큼 그리고 if, if else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